예전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탄생하고 성공한다고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청어 이론은 여기서 나오죠. 토인비 시대에 가장 비싼 아침 조식 식단은 청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어는 잡으면 바로 죽었죠. 어떻게 오래 살게 해서 싱싱한 청어를 공급할까 고민했던 어부들은 청어를 넣는 수조에 청어의 천적 메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몇 마리는 잡아먹혀 죽었겠죠. 그러나 청어는 물메기가 들어오자 살려고 응전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청어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청어 이론입니다. 토인비는 이 청어 이론을 통해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에 있다고 보았었죠. 한국 기업의 성장, 그리고 특히 한류의 세계 정복은 주변국들의 압박에 대한 응전에서 시작되었다고 독일 언론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런 기사만 골라내고 제 주장을 포장하기 위한 뇌피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제 뇌피셜이 강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사가 한 편이 아니고 도전에 대한 응전 관련 3편을 준비했고요. 시기도 2017년부터 3년간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국 일본과 중국의 압박에 대한 한국의 응전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은 아주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는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 독일 유력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 그리고 독일의 여행 건강 보험사이며 외국 기업 문화를 소개하는 DBA 매체입니다. 특히 DBA 매체는 독일 보쉬에서 일하며 18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전문 경영인 홀고 도로시와의 인터뷰를 실었고요.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지는 한국 전문 기자로 2014년부터 2016년 한국 리포터로 일했었고, 그리고 다시 2017년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슈피겔 특파원 듀렌 키델 기자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독일 언론들이 보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독일 기자들에게 비치는 역사 속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그대로 노출된 나라였죠. 그리고 이들의 압박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한국을 향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한데스블라트는 이런 한국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신문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뺀찌에 들어가 이렇게 쥐어짜여지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데스블라트는 2019년 8월 29일 생성했던 기사 왜 한국 시장이 스타트업들에게 흥미로운가의 제목 기사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에릭 코넬리우스는 한국의 성장에 대해 특히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K-팝과 K-뷰티 등 한류의 파도를 타고 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지리적인 요인에 그 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늘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뺀쥐에 쥐어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좋은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조국을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생성되는 한국 기사들을 보면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되는 것에 아주 열광을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세계로 뻗어나가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이에 관해 관심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1등이 되는 것에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과 투지가 생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슈피겔은 이런 강대국들의 압력은 하루 이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백 년의 역사에 체화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한이라는 우리의 기본 정서가 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한이라는 우리의 정서가 글로벌 시대에 들어서서 응전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류를 통해 이런 맥락에서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조그만 나라 한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생각하고 계획해서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슈피겔 기사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 한국에서 18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을 아주 잘한다는 홀고 도료씨의 한국에 대한 그의 생각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응전에 필요한 한국인의 기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사가 언제 생성되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DBA 저널이 기사 생성 날짜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등 인터뷰 내용을 보면 코로나 사태 전 그리고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주우제였던 2017년 후 그 정도의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기업 문화는 싸움의 예술, 즉 무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 매체는 홀고 도로시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의 개인적인 한국의 생각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의 말을 인용 한국의 산업화 과정 그리고 현재의 한국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기업 문화는 아주 호전적이고 전투적이다라고 한국을 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 고유의 문화와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1953년 한국 전쟁 후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한국은 안전하고 잘 조직화된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기업 문화는 무예 같다고 전하고 있죠. 한국은 경쟁자들을 늘 주시하고 있고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정확한 순간 낚아채는 데 노력하는 기업 문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기업 문화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정치적이라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한국인들은 이런 호전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설명이죠. 즉 한국은 그 어떤 압박과 도전에도 응전할 준비가 늘 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매체의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무예를 즐길 줄 알며 이런 무예가 주는 DNA를 모든 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두 개의 기사를 같은 시각으로 보충해주는 기사가 바로 앞에서 잠깐 그 기사 내용을 언급해드렸던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의 기사입니다. 슈피겔지는 2018년 2월 12일 이런 드라마를 경험하는 곳은 드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성했었는데요.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해드린 한국 특파원 조렌 키텔 기자의 한국에 대한 평을 담은 기사입니다. 조렌 키텔 기자는 특히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 한에 대해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기자는 한국 사회가 갖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계층구조, 유교의 나라로 어른에 대한 개념이 특별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한국인이 품고 있는 이 한에 대해 상당지면을 활용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렌 키텔 특파원은 한이라는 것은 아주 슬픈 한국인의 기본 정서라고 설명을 하며 이를 번역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고통이라고 한에 대해 기본 정의를 하며 기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은 사라지지 않는 슬픔이고 그렇다고 보복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라고 전하면서 이 한에 관한 영화들은 엄청나게 큰 슬픔이 담겨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서 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일본의 한국 식민지의 역사의 시작, 1945년 일본의 패전과 강대국의 통치, 1948년 남북 정부 설립, 1950년 한국전쟁, 그리고 1953년 분단국가 등 과거 한국 역사의 고통을 세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자는 한국 국민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전하면서요. 한국은 역사에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9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아왔고 일본은 식민지 시절부터 1945년까지 한국어를 폐지했으며 1905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서 전 세계로부터 한국의 자립은 거절당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국의 분단은 한국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추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진영과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다고 전하고 있죠. 바로 이 고래는 중국과 일본을 가리킨다고 말을 합니다. 신문은 한으로 표현되는 이 나라가 어떻게 그 반대 개념인 사탕의 색깔같이 다채로운 K-팝 비디오 등 전 세계로 폭발시킨 한류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사탕같이 다채로운이라는 이 말은 그냥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달리 의역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어색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조렌 키텔 기자는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답변이에요. 그는 모든 것이 한 번에 모여서 폭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런 한국의 전통,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 한이라는 한국인의 독특한 감성,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 오는 사회적인 질서, 여기에 이 한국 전통과 모던한 현대적 세상의 그 간극에서 수많은 여행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보아온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집에서 할아버지와 컨택을 하고 회사에서는 위에서 결정돼야 하는 사안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이라는 감정으로 함께했던 한국의 문화, 그리고 유교에 젖어 있는 그 전통에 기반한 조직 문화, 여기 이 공간에 살아가면서 외국 문화 접촉 등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한 젊은이들의 다른 시각이 모여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출구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한류를 만들어낸 주 이유라고 조렌 키텔 기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현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창의성을 활짝 펴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자유로운 공간, 창의적인 대중문화로 그 욕구가 모여서 전 세계로 폭발했다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의 유교 사회가 녹아있지 않는 세상, 기존 유교 문화의 조직이 전혀 닿지 않는 다른 곳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출구를 찾고 있고, 이게 한이라는 기본 정서와 그 베이스가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 한을 극복하려는 역사적인 DNA와 기성세대와의 충돌이 아닌 새로운 출구가 한 장소 동시대에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고 조렌 키텔 기자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진짜 생각이 정말 어떤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 세 개의 기사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너무 다른 기성세대와의 문화적 충돌에 대해 그 출구를 찾고 있었고, 한으로 표현되어 왔던 한국의 문화, 여기에 한델스블라트 신문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압박받는 역사의 DNA가 젊은이들을 글로벌 시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했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감당하기에 아주 호전적이죠. 문제가 있으면 이를 극복하는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출구를 찾아가고 있고, 우리 선배들이 예전 그 시대에 그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처럼 그들도 이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 시대 어른들과 기성세대가 이런 문제를 젊은 그들에게만 맡겨놓고 있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의 도전에 대한 응전을 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응전의 일환으로 한류가 나온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순전히 제 뇌피셜이 강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